자, 이번에는 경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초의 12개월 무역 적자, 이거를 드디어 경이 만들어냈어요. IMF 때도 못 이룬 업적을 경이 취임하자마자 이뤄내고 있죠.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됐어. 네. 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든 501억 달러, 또 수입은 3.6% 늘어난 55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적자를 내기도 힘들어요. 나라 망하라.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 삼성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 네, 지금 뭐 주가 떨어지고 망한다고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략 뭐 사상 최대 실적이었더니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주가도 멀쩡하게 막 2,400포인트 막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 도대체 그럼 이 적자는 누가 낸 거야? 어디서 난 거예요? 가스공사가 낸 거야? 석유공사가 낸 거야? 어쨌든 파이낸셜 뉴스 보면은 지금 대중국 수출이 너무 타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수출이 크면 반도체를 못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판매량은 똑같아요. 중국으로 못 팔던 반도체가 남으면 그만큼 손실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싸게 사가는 놈들이 있어요. 북미에서 이걸 싸게 사갑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이 새끼들이 포대가리를 갖고 중국에 팔고 자빠졌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중 수출을 못 하게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막아놓고는 그 남은 재고들을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게 사다가 지들이 그거를 웃돈을 얹어가지고 되팔고 있는데 거의 100% 이상 마진을 보고 있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신문에 따르면은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려면 어린이집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육비, 초과 수익 공유도 해야 된다. 직원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제공을 해야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면 이재명 스타일이야. 배웠어. 초과 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적당히 벌어 처먹으란 얘기거든. 우리나라 검찰에 보면은 바이든 압수수색 하겠죠. 그럼요. 네? 이건 배임이죠. 이런데도 미국에 가서 반도체 장사를 하면 배임입니다. 네. 아니 무슨 뭐 건설 기업도 아니고 제조업 하는 데다가 보조금 줄 테니까 마진 많이 남으면 세금 더 내라라는 얘기. 그러려면 세금을 깎아주지 말든가. 근데 심지어 이거는 또 중국에 투자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라니까. 심지어는 중국 안에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공장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반도체들을 만들어주지 말래. 그러면 그 고급 반도체들은 지들이 다 사겠다는 거야. 그걸 사가지고 중국에 지들이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니까, 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중국에 대대로 팔면 200원 받을 거, 지금 미국에다 100원에 팔고 있는 거고, 미국 새끼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250원에 중국에 되팔면서 중국하고 거래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이따위 꼬라지를 왜 당하냐고, 대한민국이. 영업사원이 만들 줄 아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점 상품인 건데. 영업사원 배임이니까 이것도 몇 년 하겠네요. 네. 형량이 너무 많아 지금. 차곡차곡 정립 잘하고 있네요. 천공부터 해가지고. 네. 근데 이 손실을 이렇게 막대하게 날아가 버린 국부의 손실을 이 새끼 감옥에 몇십 년 처박는 걸로 보상받거나 회복받을 수가 있냐고. 없죠. 나라 완전 망가뜨려. 그럼 이걸 보상받는 유일한 길은 빨리 얘를 끌어내리고 경제와 외교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삼성이 이럴 때 앞장서야 돼. 그쵸. 네. 힘드니까. 삼성이 제일 먼저 끌어내려야 돼. 지금 반도체 적자가 경 때문에 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수가 계속해서 안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거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데 어디서 세수가 거치고 있어?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데. 그리고 부자들 세금 다 깎아준다 그러고 있고. 근데 우리한테 엄청 많이 걷어갔잖아. 가스비 올리고 전기 올리고 뭐 기본 요금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건 푼돈인 거야. 부자들 요만큼 덜어도 내준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5천만이
조금씩 조금이 아니지 가스비 몇만 원씩을 보태가지고 수십조 원을 만들어서 그걸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국세 1월만 하도 7조가 덜 거쳤대요. 그러면 연말까지 85조 내지는 100조가 안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세 총 수입 금액이 600조 이쪽 저쪽인데 아니죠. 500조 이쪽 저쪽입니다. 한 100조 정도가 그 손해를 하거든요. 네. 우리도 운영을 하는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주값도 올랐구나. 5분의 1을 이미 5분의 1을 날려먹은 상태에서 그만큼을 서민들한테 피를 짜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한번 자세한 내용도 기사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이 42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8천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감소폭이고요.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치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경기가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망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걷어내버린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는 1년 정산에 한꺼번에 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작년도 분부터 적용을 할 건지 올해 분부터 깎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기업들한테서 깎아주려고 하는 법인세 총액이 13조 원 이쪽 저쪽일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메꿔내야 우리나라 재정이 빵꾸가 안 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 직접세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득에 관련돼서 붙이는 거야. 네. 우리나라가 세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55% 이상이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나 이런 거거든요. 절반이 넘죠. 절반이 훨씬 넘는 수준, 주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내수가 활발히 소비가 돼야 거치는 세금인 거예요. 근데 그 세금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특히 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줄었고요. 증권거래세가 4천억 줄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1,000억 원 이상이 줄었고 상속증여세도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운영,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든 뭐 상속이 되든 여기에서만 2조 3천억이 줄었고요.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기업들이나 서민들,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품 소비가 30조 원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더 침체될 거거든요. 왜? 그러겠죠. 물가는 올랐고, 경기는 어려워서 수입은 줄었고, 당연히 소비를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3대 세금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다음에 부가가치세거든요. 부가가치세에서 앞으로 4분기 동안 볼 손실이 이건 역시도 15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법인소득세가 7천억, 8천억, 1조 5천억이죠.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에 법인세, 소득세는 1조 5천억 정도가 준 거고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런 우리나라 3대 세목에 있어서의 세금 수입이 10%가량이 준 거예요. 10%. 그러면 아까 준 거하고 이거를 뽑아 넣으면 지금 나라 세수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시겠죠? 최소 15%에서 20% 정도 세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세수가 안 나온 국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복지비라든지 꼭 필요로 한 이런 중대차한 것들을 빼고는 SOC라든지 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뭡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무슨 뭐 바이오 단지 세운다고 충남 쪽에다가 바이오 단지 세운다고 하죠. 강원도 쪽에 무슨 강원도 쪽에다가 관광 뭐 합쳐가지고 개발한다고 지랄하죠. 거기다가 SOC로 못 줄인 돈들도 모질해 죽겠는데 무슨 관사를 고치고 무슨 제2청와대를 세종시에다가 건설을 하고 강원도는 의료관광 사업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관광사업지 그거 한다고 그랬고 케이블카.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 것들을 하는 데다가 우선적으로 돈을 배정해서 써버리거나 하면 나중에 가면 국민들한테 들어갈 복지 지원금들을 줄이는 거 말고는 줄일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재부 새끼들이 전체적인 나라 재정 줄이자 그래갖고 나라 지출을 줄일 것 같습니까? 이 새끼들은 죽어도 손해 안 봐요. 그래서- 추경 예산 하자고 하는데 지금 여야가 다 합쳐서 추경 좀 뿌립시다. 좀 입장은 다르죠. 우리는 생활 때문에 뿌리자는 거고 여당은 지금 워낙에 지금 인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뿌리자 그러는데 재경부는 까딱도 안 해요. 돈 없어 이 새끼들아. 그래서 MRI 건보료도 축소해서 환자가 비용을 90% 낼 지경입니다. 요즘 뭐 의료보험료 이제 납부하는 게 전기료, 의료보험료 가스. 이거 폭탄 이제 조만간 상반기 아. 안에 터질 거. 교통요금 폭탄 터질 거고요. 아. 계속해서 서민들을 옥죄는 정책들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나라 경제가 어려워요.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누가 어렵게 만드는데? 누가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왜 멀쩡하게 무역 적자를 5년 동안 내오던 대한민국이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적자가 나느냐고. 그전에 이거 안 이상해? 그러니까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문에 무역 흑자 신기록 세웠어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수출입을 담당하는 80%가 국가기관 아니면 대기업인데 네. 만일 이만큼 적자가 났으면 대기업이 먼저 휘청하고 국가기관이 망해야 되잖아. 근데 이만한 돈이 빠져나가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느 대기업도 적자 봤다고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럼 이 적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안 궁금하냐고. 감사원이나 어떤 경제단체나 연구소들은 왜 적자가 났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비용 핑계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거 하루하루에 진짜 이 정권이 하루 연장되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국가적 손해가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수십조 원씩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나라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이직들은 아직도 전 정권 욕하고 있는데 뭐. 이게 다 전 정권 탓이라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 너무 잘해갖고 평타는 치고 있는데 못 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전 정권에 욕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인 거예요. 전 정권에서 잘한 거를 욕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는 걸 욕을 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기준이 이렇게 높았는데 막 이걸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준이 여기야. 어떡하지? 근데 아직도 소름 돋는 건 경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1년 전쯤에 들었다는 거. 근데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안 됐지. 네, 아직도 1년이 취임한 안 걸로 됐어요. 따지면 앞으로도 석 달이 남았어. 아, 슬프다. 와, 2달이 넘게 남았어. 너무 길다. 근데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얼른 끌어내려야 돼요. 이 정도면 그 임기를 다 채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겠지만. 무능한 경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릴 수 없어. 유능한 매국노들이 지금 진짜 졸라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직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자기 죽는지도 모르면서. 자, 3.1절에 일제 치하를 한탄하다가 경제 치하에서 검찰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는 현실을 보면서 빨리 망명까지 일어나는 이런 학생들이 망명하는 이런 나라에서 빨리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3.1절이었습니다. 네.